사과 다축 재배. 삼부 다축 재배. 몇 년 지나도 유지될까요? 먼저 도입한 나라들의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다축 재배의 좋은 점보다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과 다축 재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만 보고 따라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농가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시작하고 3년, 5년 뒤에도 구조가 유지되는가? 강한 축과 약한 축이 심하게 벌어지지 않는가? 초기 몇 년 동안 수량 공백은 없는가? 노동력은 정말 줄어드는가? 착색과 대과 생산은 국내 시장 기준에 맞게 나오는가? 먼저 다축 재배를 시작한 나라들도 이 문제를 겪었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그 시행착오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다축 재배는 처음 모양을 만드는 것보다 몇 년 지나도 유지되는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모양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축 재배는 처음 만들 때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축이 여러 개 서 있고 과일 위치도 일정해 보이고 나무도 낮아 보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기존 수영보다 훨씬 정리된 과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농가가 봐야 할 것은 첫해 모습이 아닙니다. 3년 뒤, 5년 뒤에도 그 구조가 유지되는가를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축이 고르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강한 축과 약한 축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 축은 굵어지고 다른 축은 약해집니다. 강한 축에는 신초가 많이 나오고 약한 축에는 과일만 달리면서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만든 다축 구조가 점점 흐트러집니다. 다축 재배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모양이 아니라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관리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도입한 나라들도 축 균형에서 흔들렸습니다. 해외에서 다축 재배를 먼저 시도한 나라들도 가장 크게 부딪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축별 세력 차이입니다. 다축 재배는 한 나무에서 여러 축을 만들어 관리합니다. 그런데 모든 축이 같은 힘으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어떤 축은 햇빛을 더 받고 어떤 축은 뿌리 힘을 더 가져갑니다. 어떤 축은 과일을 많이 달고 어떤 축은 신초가 강하게 나옵니다. 이 차이를 그냥 두면 다축 재배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강한 축은 더 강해지고 약한 축은 더 약해집니다. 결국 몇 년 지나면 다축이 아니라 힘센 축 몇 개만 남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축 재배에서는 나무 한 그루만 보면 안 됩니다. 축 하나하나를 따로 봐야 합니다. 수량 공백도 실패 원인이 됩니다. 다축 재배를 새로 시작할 때 농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수량 공백입니다. 새로운 수영을 만들려면 초기 몇 년 동안 나무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일을 많이 달지 못하거나 수관이 늦게 차거나 축이 완성되기 전까지 수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다축 재배가 아무리 좋은 방식이라도 초기 몇 년 동안 수량이 너무 떨어지면 농가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먼저 도입한 나라들도 이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다축 재배는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초기 수량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합니다. 축을 세우면서도 필요한 위치에는 과일을 남겨야 합니다. 다만 약한 축에는 무리하게 달지 말아야 합니다. 초기 수량은 확보하되 축이 망가지지 않는 선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수를 늘린다고 수량이 계속 늘지는 않습니다. 다축 재배를 처음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축이 많으면 과일 딸 자리가 많아지고 수량도 늘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축을 늘리면 나무 힘이 나누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수세를 분산시키고 과일 위치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축이 너무 많아지면 한 축이 받는 힘이 약해집니다. 축별 관리도 복잡해집니다. 과일은 달려도 크기와 착색이 따라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내 후지엠9 다축 연구에서도 2축과 4축은 조건에 따라 장점이 보였지만 6축은 단위 면적 수량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몇 축이 정답이다로 보면 안 됩니다. 핵심은 우리 과원에서 관리 가능한 축수입니다.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말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축 재배의 장점으로 노동력 절감이 많이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축이 여러 개 있어도 과일 위치가 일정하지 않으면 작업자는 더 헷갈립니다. 강한 축과 약한 축이 섞여 있고
가지 방향이 복잡하고 수관 안쪽에 과일이 묻히면 전정, 적과 수확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동력이 줄어드는 다축 재배는 단순히 축이 많은 과원이 아닙니다. 작업 기준이 단순한 과원입니다. 어느 가지를 남길지, 어느 과일을 딸지, 어느 축을 약하게 볼지 작업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축 재배가 노동력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방제가 안 들어가면 다축 의미가 줄어듭니다. 다축 재배는 과일 위치를 정리하고 수관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방제가 안 들어가면 장점이 줄어듭니다. 국내 과원에서는 SS기 방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관 폭이 넓고 잎이 겹치고 안쪽에 과일이 묻혀 있으면 약액이 제대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다축 재배를 한다면 축수만 볼 것이 아니라 약액이 들어가는 길을 봐야 합니다. 잎 뒷면에 약이 닿는가, 신초 끝과 수관 안쪽까지 들어가는가, 과일 주변에 약액이 묻는가. 장마철 병해가 많은 국내 조건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축 재배는 방제를 쉽게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수영은 좋아 보이는데 방제가 안 들어가면 국내 과원에서는 위험합니다. 국내 시장은 대가와 착색 기준이 강합니다.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다축 재배 방식이 국내에서도 그대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사과 시장은 대가, 착색, 외관에 대한 요구가 강합니다. 특히 선물용, 고급 상품과는 크기와 색이 가격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다축 재배에서 착과량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과일 크기가 밀릴 수 있습니다. 약한 축에 과일을 많이 남기면 그 축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늘진 위치에 과일이 많으면 착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다축 재배는 외국식 수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상품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과일을 많이 다는 것보다 팔 수 있는 과일을 어디에 남길지 봐야 합니다. 실패를 줄이려면 축별로 봐야 합니다. 다축 재배에서 실패를 줄이려면 나무 한 그루를 통째로 보면 안 됩니다. 축별로 봐야 합니다. 강한 축은 왜 강한지 봐야 합니다. 햇빛을 더 받는지, 과일이 적은지, 질소 반응이 강한지, 위쪽으로 세력이 몰리는지 봐야 합니다. 약한 축은 왜 약한지 봐야 합니다. 과일을 너무 많이 달았는지, 그늘에 있는지, 신초가 부족한지, 뿌리 쪽 수분과 양분 공급이 약한지 봐야 합니다. 강한 축과 약한 축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강한 축은 과하게 키우지 말고 약한 축은 무리하게 달지 말아야 합니다. 다축 재배의 핵심은 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축별 균형을 해마다 맞추는 것입니다. 먼저 도입한 나라들의 실패에서 배울 점. 먼저 다축 재배를 도입한 나라들의 시행착오에서 국내 농가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축수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둘째, 초기 수량 공백을 줄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축별 세력 차이를 계속 봐야 합니다. 넷째, 방제와 작업이 쉬워지는 구조여야 합니다. 다섯째, 국내 시장의 대가와 착색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다축 재배는 새로운 수영을 만드는 일만이 아닙니다. 빛, 수량, 방제, 작업, 품질을 같이 맞추는 과원 시스템입니다. 이 기준 없이 사진만 보고 따라가면 몇 년 뒤 구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국내 과원에서 먼저 확인할 것. 국내 농가가 다축 재배를 시작하거나 기존 과원을 바꾸려고 할 때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과원에서 빛이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강한 나무와 약한 나무의 차이가 큰가? 관수와 관비를 축별 세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가? SS기 약액이 수관 안쪽까지 들어가는가? 작업자가 전정과 적과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초기 3년 동안 수량 공백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축수부터 정하면 위험합니다. 다축 재배는 축수를 먼저 정하는 재배가 아닙니다. 내 과원의 조건을 보고 유지 가능한 구조를 찾는 재배입니다. 다음 4부에서는 국내 과원에 맞는 다축 재배 적용 기준을 다루겠습니다. 제식거리, 수세관리, 관수와 관비, 초기 수량 공백, 축별 세력 조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축 재배는 외국 사진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원 조건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현장 기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